50이 넘으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인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세상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50이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씁니다. 만나도 피곤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과 어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관계를 넓히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관계를 좁히는 시간이다. 듣자마자 냉정하게 들립니다. 사람을 그렇게 선별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인생의 후반부를 혼자 살았던 한 철학자의 뼈아픈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금 50이 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쳤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모임도 다니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의미 없다는 것을, 만나도 피곤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쓸데없는 만남을 끊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다. 의미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인다. 그가 정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만나도 득이 없는 사람들, 50이 넘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세상 탓, 남 탓, 자식 탓, 모든 게 불만입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공감도 해줍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습니다.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푸념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합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괜히 세상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그랬다고. 50이 넘어서도 만나는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평이었다고. 직장이 힘들다고.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처음엔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그는 조언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친구는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공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바뀔 생각이 없다고. 그저 푸념할 상대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편했습니다. 만나지 않으니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불평은 하는데 노력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50이 넘으면 이런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과거에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학창시절 얘기, 젊었을 때 얘기, 잘 나갔던 시절 얘기.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처음엔 추억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만 되씹습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 그랬다고. 50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학 시절 얘기만 한답니다. 누가 누구 좋아했고, 어떤 교수가 이상했고, 그때 여행이 재미있었고,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하는지, 요즘 무엇을 배우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그 모임에 안 나갑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으니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미화합니다. 50이 넘으면 과거에 집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그곳에 갇힙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당신을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합니다. 자식 비교, 돈 비교, 집 비교. 은근히 자랑하면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내 아들은 어디 다니냐? 우리는 집을 샀는데 너는 아직 전세냐? 우리는 여행 다니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처음엔 자랑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면 비교당하는 기분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그랬다고. 만날 때마다 서로 비교했답니다. 누가 더 성공했나, 누가 더 잘 사나.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샘했답니다. 그는 그 모임이 힘들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왜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지금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행복하다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은근히 우월감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50이 넘으면 비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삽니다. 각자 다른 속도로 갑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부류 사람을 평생 피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자신도 우울해졌으니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자신도 그곳에 갇혔으니까요. 비교하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자신도 불행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좋아진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나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부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50이 넘으면 시간이 유한합니다.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연락 오면 거절하세요. 과거만 이야기하는 모임은 빠지세요. 비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의미 없는 관계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에너지 빼앗는 사람과 있는 것보다 고독이 낫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만납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정리됩니다. 쇼펜하우어처럼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셋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만 만나세요. 만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만나면 배우는 게 있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세요. 50이 넘으면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많은 모임보다 의미 있는 한 번의 만남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누군가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는 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혹시 당신 안에도 있지 않은가? 그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남을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0이 넘으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나쁜 사람을 정리하는 것. 둘째,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다면 50 이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탓,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힘들어도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문제보다 해결책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항상 웃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느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한 것을 찾기로 했다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 노인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둘째,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기 지루해집니다. 당신도 과거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대신 현재를 이야기하세요. 요즘 무엇을 배우는지, 요즘 무엇을 시도하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전했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림을 배우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이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새로웠습니다. 어제 무엇을 그렸고 오늘 무엇을 배웠고 사람들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활력을 받았습니다. 셋째, 남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성공을 시샘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경계합니다. 당신도 비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 축하하세요.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남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샘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축하 모임을 열어줬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부럽지 않냐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고맙다고.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니 내가 다 기분 좋다고. 그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으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으니까.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든다. 그러나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진짜 인연은 남는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0이 넘으면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되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과거에 사는 사람을 멀리하되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세요. 비교하는 사람을 정리하되 응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50 이후 인생을 잘 사는 법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을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세 부류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과거에만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비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50 이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질은 높아집니다. 사람은 적어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지만 행복해집니다. 50이 넘으면 인생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나쁜 사람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50 이후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